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1월 9일이네요.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이번 주가 그 마감 기한입니다.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공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네, 11월 2일이었는데 네, 그 마감주라고 했는데 자, 이번 주가 마감주가 됩니다. 그죠? 자, 11월 그리고 음, 자, 마감 기한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1월 13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량평가, 중간고사 꼭 제출하셔야 돼요. 자, 특히 중간고사는 제출하지 않으면 그 중간고사 주차에 해당하는 결석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리포트 제출해가지고 출석도 체크하고 그리고 리포트 점수도 가져갈 수 있도록 꼭 제출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어렵이 세액공제를 공부를 하다가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그렇죠. 대상 제외 어렵이를 먼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어렵이는 우리 질병의 예방이나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어렵이를 해주는 건데 아래처럼 특이한 경우들도 우리가 어렵이 공제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이런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까지도 한다고 했다. 그죠? 또 하나 우리 산후조리원 그죠?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지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만 우리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어르비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비 공제 대상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난임시술비는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정 어르비는 전액해주고, 자, 일반 어르비는 우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어르비 세액 공제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식을 암기를 뭐 기본적인 산식들이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어렵이세 공제. 자, 요 예제 문제에서는요. 자, 우리 특정, 난임, 일반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 그 시험이 이론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힘들고 자, 우리 실무 능력 시험에서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 우리가 입력하는 난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입력하는 난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이런 연습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 자, 우리 어르비 세액공제는 우리 연령, 그리고 어떻죠? 소득금액, 요건을 두 개 다 보지 않습니다. 그쵸? 리스트에만 올려져 있다면 연령 상관없고 소득금액 상관없이 어르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네요. 자, 만 67세. 자, 여기 보면 65세 이상자라고 돼 있다. 그죠? 자, 요거 특정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자,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자, 요거 소득금액 요건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불필요한 자료다. 그죠? 자, 우리 암 치료비를 500만 원 받았네요. 그쵸? 자,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3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이 어르비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67세시기 때문에 여기 특정에 해당한다. 그죠? 자, 특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손 의료보험금 여기서 얘기했었다. 그죠? 여기서 보존받은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렵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직계 비속입니다. 자, 만 15세네요. 자, 우리 스케일링 비용 가능하다. 그죠? 가능해요. 자, 본인, 그러니까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요 밑에 리을은 세법상 장애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15세 그 자녀는 우리 유특정 어르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어르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스케일링 비용 가능하다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3번 배우자입니다. 아, 그런데 장애인이네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상관없다. 자, 장애인에 해당되고 보청기를 구입했다. 자, 우리 보청기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장애인 보장구도 해도 되고, 여기 그리고 바로 밑에 보청기 요거 해도 되고, 그쵸? 네. 자, 요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정 어르비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요렇게. 자, 4번 본인 건강검진비입니다. 자, 본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특정이 있다. 그죠? 특정. 자, 형입니다. 자, 신종플루 검사비네요. 그죠? 검사비도 가능하다. 그죠? 하지만 형은 장애인도 아니고, 그리고 연말정산 본인도 아니고, 65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어른이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직계 비속입니다. 만 22살이고요. 상관없습니다. 연령 보지 않으니까. 자, 콘택트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원. 자, 우선은 요거 우리 일반이다. 그죠? 특정 아니고. 또 하나. 자, 콘택트 렌즈 안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0만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50만원. 네. 그래서 100만원 다 넣으면 안 돼요. 자, 7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배우자의 1회 출산 시 산후조리 비용 500만원입니다. 자, 총급여 요건 7천만원 이하 갖춰졌고요.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 산후조리 비용을 어르비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500만원 전액 안 되고 얼마이죠? 그렇죠.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어르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요거는 일반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8번 아버지가 두 명이시네요. 자, 이번 아버지는 만 60세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비를 사용을 했네요. 자, 요거 안 된다. 그죠? 왜 그렇죠? 외국에서 그 지출한 어르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그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로 하지? 왜 이거 불어 했을까요? 네. 자, 9번입니다. 자, 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근로소득 금액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자, 근로소득 금액 상관없다. 연령, 소득 금액 요건을 보지 않는다. 자, 장애인 보장구 가능하다. 자, 장애인 보장구니까 당연히 장애인이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10번. 배우자의 임신을 위하여 지출한 체외 수정 수술비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요거. 네. 그래서 요거는 난임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11번. 자, 아버지 중증 질환자입니다. 자, 중증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실무 능력 시험에서 이제 우리 어르비스의 공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답을 그 답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단일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비는 20%, 15%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하지만 교육비 세액 공제는 정확하게 15%만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본인한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양가족들한테 해주는 게 있고요. 부양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선 본인과 관련된 거는요. 자, 전액 해줍니다. 전액. 자,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만억도로서,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만학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발생하는 교육비가 대학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고등학교 수업비, 대학교 수업비, 대학원 수업비 이렇게 골고루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은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본인만 가능하다. 아셨죠? 네, 대학원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직무 관련 수강료. 자, 우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네, 사설 학원인데 이러한 종목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지급한 수강료들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근로자 수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자, 우리가 어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는 원칙이 뭐냐면 자기가 급여를 받으면서 가세된 재원 있죠. 가세된 재원으로 지출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대학원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양가족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교육비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출한 것은 무조건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누가 제외가 됐죠? 그렇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는요, 형제 자매는 가능하지만 직계 존속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한 대학원 교육비 제외가 됩니다. 초, 중, 고, 그리고 취약전 아동,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죠? 자, 취약전 아동 초, 중, 고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 900만 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적 공제가 반영이 되려면 연령이 20세 이하, 우리 그 직기비숙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대학생은 20살인 친구들이 더 많겠다. 그죠? 그래서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대학생인 자녀에 대해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런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끌고 와보면,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 연령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요건 있죠. 소득금액 요건은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소득금액만 충족되고 나면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우리 학원비 있죠? 이 학원비는 우리 취약전 아동에 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을 다니는 상태에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게 되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전액을 해준다는 말하고 우리가 동일하겠다.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외워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직계 존속도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자, 포인트 어떤 거죠? 자, 대학원, 그리고 직계 존속,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암기할 때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쵸?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가능하지만 그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 그 교육비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적용한다. 그쵸?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데, 자, 이게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인지 또는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교육비인지 우리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항상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자, 직계존속 교육비 안 된다. 그죠? 하지만 직계존속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하다. 그쵸?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지출했던 거 안 된다. 자, 우리 대원칙 기억나지요? 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가세된 재원으로 지출을 해야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학원 수강료.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취약전 아동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네 번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자, 요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요. 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겁니다. 그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비를 지출할 때 그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 아셨죠? 자, 요거 조금 암기를 해 줘야 되겠다. 자, 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료, 우리 입학금, 그죠? 우리가 뭐 초중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수업료와 별도로 입학금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뭐 이런 용어들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격을 외워야 되는 것이지. 자, 또 되는 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왜 두 번이나 들어갔을까요? 네. 자, 그리고 학원 및 체육시설. 요거 체육은 우리 뭐 줄넘기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것들. 요거 하지만 이런 학원 및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된다는 거. 그리고 급식비, 그죠? 급식비. 그리고 교과서 대금. 하지만 이 교과서 대금은 초중고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교복 구입 비용. 자, 요거 연간 50만 원 한도고요. 그리고 교복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은 안 해주는 이유가요. 초등학교는 우리가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어떤 수업료가 비싼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교복은 초등학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어떤 그 응익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미음. 자,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방과 후 학교, 그리고 방과 후 가정,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수업료와 이런 특별 활동비, 이런 것들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정규 과정인 아니다. 그죠? 요거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해준다. 아셨죠? 자, 그리고 국외 교육기관. 자, 요거 어르비 세액공제랑 비교해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국외에서 지출한 어르비는 어르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교육비는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은 안 돼요. 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요거 다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든든 학자금 이야기 다 해줬고요. 자, 그리고 맞다.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넣으면 여러분들 오답을 잘 말하는 거. 자, 요거 초중고 수련 활동. 자, 수학 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비. 자, 이거 현장 체험 학습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아셨죠? 자,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우리가 한도가 들어가는 것은 요거 리얼의 교복, 그리고 이응의 현장 체험 학습비. 아셨죠? 자, 됐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교육비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오. 아래 내용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그죠? 자, 1번. 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자, 본인이 초등, 중등, 고등 다 가능합니다. 그죠? 대학교, 대학원. 그죠? 하지만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한 거다. 그죠? 자, 요거 대상 됩니다. 자, 이번엔 처입니다. 처. 배우자.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 510만 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는 우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죠? 안 됩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자녀에 해당됩니다. 만 22살이고 관계없고요. 소득이 없대요. 오케이. 소득금액 요건 갖췄습니다. 대학원이네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자녀네요. 이번에는 10세, 가면 좀 그러네요. 10살. 그죠? 자, 10살에 미술 학원비입니다. 학원비. 자, 10살이면 우리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죠?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학원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그렇죠. 취학 전 아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이번에 자녀가 몇 명이에요, 지금?
만 6세네요. 자, 만 6세니까 내년에 만 7세가 되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겠다. 그죠? 자, 태권도 학원비, 가능합니다. 그죠? 시작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또 자녀네요. 자, 15살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급식비 가능하다. 그죠? 수업료, 도서 구입비, 급식비, 방과후 과정, 자,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자, 아버지에 대한 노인대학 등록금,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쵸? 직계 존속과 관련된 그 교육비는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해당한다. 그죠? 자, 8번. 자, 아버지네요. 자, 나이 상관없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요거 가능합니다. 그죠? 자, 아홉 번째 또 자녀네요. 아이고, 자녀들이 너무 많네요. 자, 만 18세 고등학교 기숙사비. 어떡하죠? 이런 기숙사비는 안 돼요. 자, 보면 기숙사비가 된다고 한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수업료, 그리고 우리 그 뭐냐 교과서, 그리고 교복, 특별활동비, 뭐 이런 것들만 급식비,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한 것이지 기숙사비 이런 것들은 비싸긴 하지만 안 됩니다. 자, 10번. 자, 동생입니다. 그죠? 동생. 자, 형제 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만 25세. 오케이. 나이 상관없어요. 자, 소득 없대요. 오케이. 소득금액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니까 이거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죠? 자, 11번. 또 자녀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건가 봐요. 네, 이 아이인가 봐요. 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간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50만 원. 올컨이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 전액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30만 원이 한도다. 그죠? 자, 마지막 12번째. 자, 든든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 우리 된다고 얘기했다. 그죠? 네. 하지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교육비는 우리 안 된다. 그죠? 네, 요거 주의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요, 대상에게 15%를 해주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블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블, 요렇게. 그죠? 더블을 해줍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로서 기부금 지출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공부할게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사업소득만 이렇게 있대요.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대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요, 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나머지 분들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경비를 그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연령 보지 않습니다. 자, 소득금액만 충족을 한다면 우리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기부금은요, 이게 법정 기부금이냐 또는 지정 기부금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가 실무 능력 시험을 볼 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정 지정을 암기하지 않으면 입력을 못합니다. 아셨죠? 자, 법정 하나씩 볼게요. 자,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입니다. 그죠? 네, 대가 없이 줘야. 자, 기부금의 정의는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국가, 국방, 그죠? 넓게 보면 국가다, 그죠? 이런 곳에 지출한 것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 금품을 지출을 하였을 때, 그죠? 이재민 구호다, 그죠? 자, 그리고 사립학교, 학교에 지출하는 거,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 요거 잘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셨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대응되는 게 요 밑에 불이웃 돕기. 아셨죠? 불이웃 돕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이런 것도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때가 있다, 그죠? 이 특별 재난 지역, 옛날에 우리 막 그 서해 바다에 그 뭐냐 기름 유출되었을 때 막 돌 닦으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지역이 아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지진 나거나 뭐 그랬을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용역의 가액, 자원봉사를 한 그 시간에 따른 어떤 시급 같은 걸 책정을 해가지고 법정 기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8번 외웁니다. 요거 8번 종료합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요거 이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부양가족들이 지출한 우리 그 정치자금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금액으로도 구분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자금으로 20만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정 기부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자, 2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10만원, 30만원으로 할까요? 자, 3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면 10만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하는 20만원은 그 20만원이 법정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인데 10만원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110분의 100만큼만 해주는 겁니다. 자, 1교시 수업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2교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